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이슈와 사람을 들여다보는 지역인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여름철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지면 온몸이 뻐근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송대건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여름철에 관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요즘 장마철인데요. 장마철만 되면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픈데 비가 오려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관절염과 장마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요즘같이 장마철이나 날이 흐린 날은 평소보다는 기압이 낮고 습도는 높게 됩니다. 이런 기압과 습도의 영향으로 관절 통증이 오게 되는데 기압이 낮게 되면은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활액막에 신경이 압박되게 됩니다. 또는 습도가 높을 경우 근육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 더위나 습도까지 반복되는 요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 여름 장마철만 되면 족저근막염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족저근막염이 뭔가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그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안쪽까지 이어지는 근막을 족저근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에 무리를 주거나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근막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 이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름 장마철 기간에는 이제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플랫 슈즈나 샌들 같은 경우는 굽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밑창도 얇고 딱딱하다 보니 족저근막의 쿠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이때 보행 시에 지속적으로 근막에 무리가 가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는 여성분에게서 2배 정도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 있고 대부분은 발꿈치, 내측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분들은 발의 안쪽까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아침에 처음 발걸음을 디딜 때 수면 중에 위축되어 있던 족저근막이 펴지게 되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오랜 기간 걷거나 서 있어도 통증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에도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족저근막 치료에는 먼저 기본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말씀해드렸던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 외에 진통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깔창을 깔아줌으로써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잘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에게는 발바닥 근막 주변에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주면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의 다음 단계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거나 심한 경우 근막을 일부 절제해주는 근막 절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고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족저근막염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특히 이제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거나 혹은 환자가 발꿈치를 들고 서서 보게 함으로써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을 봅니다. 또 중요한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발 뒤꿈치 내측에 압통이 느껴지는 경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근막의 두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로는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 약물 치료와 충격파 치료 그리고 평상시에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불편한 신발 착용 등 일상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족저근막염에는 예방이 중요하신데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는 2cm 정도 적당한 굽과 또 충격 흡수가 가능한 바닥의 신발을 착용하면서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젊은 세대 중에서는 키높이 깔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발가락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발바닥에 체중, 부하의 불균형이 발생시켜서 족저근막염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아침, 저녁, 그리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보다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 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들기 이 운동법을 10초 간격으로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굽높이가 있고 충격 흡수가 가능한 신발을 이용해주는 습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요즘 에어컨 바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경직돼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은 적당히 하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들 잘 실천해서 건강한 관절 유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대건 정형외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몸이 뻐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관절 관리가 더욱 필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 잘 기억하셔서 족저근막염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인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